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1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블로그에 25문제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채점을 해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복습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2학기 때 더 화이팅 하도록 해요. 1번 지금 나눗셈 몫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했죠? 먼저 대분수가 있을 때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쳤죠. 6분의 5, 6 곱하면 30, 30에다가 5 더하면 35. 나누기는 곱하기로. 5는 5분의 1로 고쳐서 계산하면 됐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8분의 6, 8, 48 더하면 55. 나누기는 곱하기로. 그 다음에 8은 8분의 1로 이렇게 고쳐서 계산했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분 한번 해보시면요. 7, 1과 6분의 1이 되겠네요. 6분의 7이니까 이거는 계산해보면 8, 8, 64. 이거 두 개 곱하면 55. 어디가 더 큰가? 여기 자연수가 있는 1이 있으니까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해볼게요. 정사각형의 둘레는 정사각형 나오고 둘레가 나왔으니까 정사각형의 둘레는 어떻죠?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6과 5분의 2cm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그러면은 똑같은 길이니까 6과 5분의 2를 4로 나누면 하나가 나오겠죠. 계산해 보시면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쳐야 되겠죠. 6, 5, 30, 32. 나누기 4면은 이것은 분자에만 나눠줘도 되죠. 그럼 5분의 32 나누기 4하면 4, 8, 32니까 계산해 보면 1과 5분의 3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풀어볼게요. 나눗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그림을 나타내면 될까요? 5 나누기 8이죠. 5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8개씩 나눠라는 거죠. 그럼 8개씩 나눠보면은 선생님 요렇게 나눠볼게요. 자, 하나를 8개씩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를 8개씩 나눈다. 8로 나눴잖아요. 맞죠? 이 나누기 8이라는 것은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씩 나눠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이 하나는 얼마예요? 8개 중에 1개죠. 8분의 1이 5개니까 8분의 5라는 거예요. 답은 8분의 5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우유가 3과 21분의 11리터가 있다. 우유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고 나니까 3분의 1리터가 남았다. 한 사위에 마신 우유는 몇 리터인지 구하세요.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3과 21분의 11리터가 있는데 친구들이 마셨죠. 마시면 빼기죠. 얼만큼을 마셨더니 3분의 1리터가 남았대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마실 때 이 마신 건 어떻게 했다고요? 5명이서 똑같이 나눠 마셨대요.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얼마를 먹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얼마를 먹었는지 알아서 나누기 5를 하면 한 사람이 마신 우유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자 1번 어떻게 구하나요? 3과 21분의 11에서 원래 있던 거에서 남은 것을 빼보면 얼마 마셨는지 나오겠죠. 분모가 다르니까 지금 통분해야겠죠. 3과 21분의 11 빼기 21분의 3, 7, 21. 그러면 7을 곱하면 7. 그러면 3과 21분의 11에서 7 빼면 4가 되겠네요. 자, 이것을 5명이서 나눠 마셨대요. 그럼 2번 계산해 볼게요. 밑에 2번은.
마신 게 지금 3과 21분의 4인데 요거를 5명에서 나눠 마신 거래요. 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1분의 3하고 곱하면 63. 그러면 더하면 67. 나누기는 곱하기로 5는 5분의 1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약분되는 게 없죠. 그러면 곱하면 밑에는 105, 위에는 67. 그래서 답은 105분의 67리터가 되겠습니다. 5번 해볼게요. 다음 각부를 보고 가로 안에 알맞은 도형의 이름을 쓰세요. 밑면의 모양, 밑면이 어디예요? 여기죠. 자, 밑면의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고요. 밑면과 만나는 면, 밑면과 만나는 면, 요거 이름 뭐죠? 옆면이죠. 옆면은 뿔은 항상 무슨 모양인가요? 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옆면은 요렇게 돼 있죠. 요 무슨 모양이죠? 이등변 삼각형. 이 각본의 이름은 뭐 보고 짓죠? 각본은 밑면의 모양을 보고 짓죠. 그러면 이거는 육각형이니까 육각뿔이 되겠습니다. 6번 해볼게요. 삼각기둥이래요. 기둥의 전개도를 그리세요. 자, 기둥일 때는요. 밑면이 마주보는 밑면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합동이 돼야 돼요. 맞죠? 합동이라는 것은 크기와 모양이 같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옆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직사각형 모양이고 개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삼각기둥이니까 여기에 다 옆면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있는 길이 그리고 같아야 되겠죠. 대충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요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요렇게 될 거고요. 지금 밑면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밑면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자, 요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 밑면과 합동으로 그려야 돼요. 크기가 똑같게. 그러면 요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짧은 면이 돼야 되겠죠? 요렇게 그려주시면 삼각기둥의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밑면을 여기에다가 그렸는데요. 여기 그려도 되고 여기 그려도 돼요. 어쨌든 밑면 똑같은 면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린다면은 여기가 또 점선이 되겠죠. 접히는 부분이니까.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7번 각부의 각기호에 알맞은 이름을 쓰세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꼭지점이긴 꼭지점인데 밑에 있는 점들도 다 꼭지점이에요. 여기 다 꼭지점인데 제일 위에 있는 요 꼭지점의 이름이 각부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쵸? 자,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선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수직으로 내려올 때는 높이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선은 이름이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각기둥의 이름을 구하세요.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 자, 각기둥에서의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는요, 어떤 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각기둥으로 선생님이 한번 규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각기둥이죠. 꼭지점은요, 꼭지점의 수를 한번 보시면요. 위에 사각기둥이니까 4개 있고요. 아래에 사각기둥이니까 4개 있죠. 그러면 4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모서리를 한번 볼까요? 모서리는요. 지금 사각기둥이 때 위에 하나, 둘, 셋, 4개. 밑에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 가운데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면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각기둥일 때 4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모서리는 4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럼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기둥에서 곱하기 2를 했을 때 답이 나오고요.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3을 했을 때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 곱하기 2를 했을 때 답이 10이 나왔다는 거고, 모서리는 어떤 수 곱하기 3을 했을 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5죠. 그러면 이것은 오각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오각기둥. 9번 해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23.1제곱센티미터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6cm면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나오죠. 그러면 지금 가로가 6이래요. 세로는 모르겠고 2개 곱하면 23.1이에요. 그러면 세로는 어떻게 구하나요? 23.1 나누기 6으로 하면 되겠네요. 한번 나눠볼까요? 23.1 나누기 6. 자, 6이 한 자리니까 한 자리만 봤을 때 2 나누기 6이 안 되죠. 그럼 두 자리를 봤으니까 두 자리 위에다가 여기다가 답을 써야 돼요. 6, 3, 18. 빼면 5. 지금 작죠? 작으니까 다음 거 내려옵니다. 몇 번 들어갈까요? 6, 8, 48. 3이 되죠? 그럼 뒤에 0들이 숨어 있는 거 알죠? 그 다음 0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6, 5, 30. 끝났네요. 그리고 여기 있던 소수점을 위에 찍어주시면 되죠. 답은 3.85cm. 10번 해볼게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세요. 지금 4508 나누기 4가 1127이래요. 그러면 450.8이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갔죠. 그러면은 지금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 나누는 거니까 소수점도 목도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칸 앞으로 갔죠. 그러면 원래 있는 몫에서도 소수점이 두 칸 앞으로 오게 돼 있고요. 여기는 하나, 둘, 세 칸 앞으로 갔죠. 그러면 원래 있던 몫에서도 하나, 둘, 세 칸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12.7, 11.27, 1.127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리본끈 14m를 이용하여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5개를 만들었다.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생겼죠. 정사각형을 5개 만들었대요.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자, 정사각형이면 변이 모두 몇 개인가요? 4개죠. 변 4개가 5개 있으니까 총 변을 20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리본끈으로.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구하려면 14m가 들었다니까 14 나누기 20을 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14 나누기 20. 자, 이거 두 자리니까 두 자리를 봐요. 14 나누기 20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뒤에는 점 0000이 숨어 있으니까 점을 먼저 찍어주시고 안 들어가니까 다음 0까지 세 자리를 봅니다. 세 자리를 봤으니까 여기다가 답을 쓰겠죠. 27, 14. 0이네요. 답은 0.7m. 12번 해볼게요. 어떤 수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적어보세요. 어떤 수에 8을 곱했더니 98이 되었대요. 어떤 수를 5로 나누었을 때, 그럼 궁금한 건 뭐냐? 어떤 수를 5로 나누었을 때 답은 얼마입니까? 요거잖아요. 그럼 우선 어떤 수를 구해야겠다. 그쵸?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어떤 수 곱하기 8이 98이니까 어떤 수는 98 나누기 8을 해보면 나오겠네요. 한번 나눠볼까요? 98 나누기 8. 여기 한 자리니까 한 자리를 보면 한 번 들어가죠. 8일은 8. 빼고 다음 거 내려옵니다. 다음 거 내려왔으니까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8이 16. 이고요.
여기 뒤에 점 0000이 숨어 있으니까 점을 찍어주시고 0이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0 위에다가 답 써야겠죠. 8, 2, 16. 또 내려오겠습니다. 0이. 그러면 8, 5, 40. 그럼 어떤 수는 12.25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12.25 나누기 5죠. 파란색으로 계산해 볼게요. 12.25 나누기 5. 한 자리니까 한 자리 보면 안 되죠. 지금 안 들어가니까 두 자리. 5, 2. 그럼 여기 2 뒤에다가 써줘야 돼요. 5, 2 위에다가. 그러면 5, 20. 자, 이제 좀 찍어주시고 다음 2가 내려옵니다. 5, 4, 20. 다음 5가 내려옵니다. 5, 25. 답은 2.45가 되겠네요. 답은 2.45. 13번 다음에 계산하세요. 그냥 계산 한번 해보면 되겠죠. 18.48 나누기 7. 자, 여기 한 자리니까 한 자리 보면 1 나누기 7 안 되죠. 그럼 두 자리 봤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답을 써야 돼. 이 자리수가 중요해요. 자리가 7이 14. 4. 다음 뺐으니까 그 다음 게 내려오겠죠. 그럼 점은 올라가고요. 44 안에는 몇 번 들어갈까요? 5, 6, 7, 6, 42. 빼고 다음 거 내려옵니다. 다음 거 내려서 여기 답 써야 되겠죠? 7, 4, 28. 답은 2.64. 다음 거 해볼게요. 51.9 나누기 5. 자, 5가 한 자리니까 한 자리 보면 한 번 들어가죠. 5일은 5. 자, 다음 한 자리 내려옵니다. 1. 1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바로 쓰면 안 되고, 자, 1이 내려왔죠? 1이 내려왔으면 이 위에도 뭘 써줘야 돼요. 맞죠? 근데 1이 내려왔을 때 안 들어가니까 0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빠뜨리면은 답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 여기 점 찍고 다음 게 내려옵니다. 이제 9가 내려왔어요. 9 내려오면은 몇 번 들어가죠? 5, 3, 15. 4고요. 다음 000 숨어있죠? 다음 0이 내려오면 5, 8, 0 위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5, 8, 40. 그래서 답은 10.38이 되겠습니다. 요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4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자, B가 나올 때는요. 뒤에 있는 게 뭐죠? 기준이 되죠. 기준량이고요. 앞에 있는 거는요. 비교하는 양이죠. 기준량은 항상 뭐뭐에 대한 이런 게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뭐 대 뭐뭐 하면은 7대 4 바로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7과 4의 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뭐에 대한이 나오면은 기준량이 먼저 나와야 돼요. 4에 대한 7의 비. 밑에 거는요. 이거 두 개를 바꿔 쓴 거죠. 뭐뭐에 대한이 뒤에 있으니까 7의 4에 대한 비 요거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봅니다. 15번 축구 골대에 공을 40번 차서 28번 골을 넣었을 때 골 성공률은 몇 %입니까? 자, 요거는 비율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전체 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40번 중에서 28번 성공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비율이고요. 퍼센트를 구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100분율 구할 때는요. 그래서 40분의 28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약분해보면 7. 답은 70%가 되겠습니다. 16번 해볼게요. 가 가게에서는 1000원짜리 지우개를 800원에 팔고 있고요. 나 가게에서는 1800원짜리 공책을 1350원에 팝니다. 어느 가게의 할인율이 높은가? 이건 뭐예요? 율이니까 비율을 말하는 거죠. 할인해주는 비율이 어떤 게 더 큰가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가 가게에서는요. 지금 원래 가격이 얼마죠? 1000원이죠. 1000원인데 800원에 파니까 얼마 할인해 준 거예요? 빼기 200원 해준 거죠. 그럼 200원 할인해 줬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나 한번 적어볼까요? 나는 원래는 1,800원인데 지금 얼마 빼기 해준 거예요? 빼기 450원 해준 거죠. 그러면 450원 할인해 줬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약분 한번 우선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거는 10분의 2고요. 이거는 9로 약분하면 20분의 9, 5, 45. 또 약분해 보면 10분의 2로 나누면 2.5네요. 그럼 이거는 10분의 2고 이거는 10분의 2.5니까 이거는 20% 할인해 준 거고 이거는 25% 할인해 준 거죠. 우선은 여기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가 더 큰 게 더 할인 많이 해준 거죠. 그래서 답은 나 가게의 할인율이 더 높게 되겠습니다. 17번. 민진의 교실에는 책상이 28개 있고 사물함이 30개 있습니다. 책상 수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면 기준량이죠. 사물함의 비율을 구하세요. 그럼 뭐뭐에 대한이 뭐죠? 지금 기준이 책상이에요. 책상 28개 대 사물함. 그럼 이건 비율로 나타내면 기준이 밑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 보면 14분의 15. 답은 1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대분수로 나타내도 돼요. 지금 선생님 잠시 펜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14분의 15 아니면 1과 14분의 1이라고 쓰셔도 돼요. 18번 한번 볼게요. 소정이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과일. 너무 쉽죠?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띠가 가장 긴 거. 답은 오렌지가 되겠네요. 19번. 소정이네 학교 6학년 학생이 모두 300명이라면 수박을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자, 요런 문제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띠 그래프가 비율이잖아요. 우선은 수박을 한번 보시면요. 수박이 지금 20%예요. 맞죠? 20%가 무슨 말이죠?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20명이 수박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나 학생이 300명이죠. 300명 전체 중에서 이 밑에는 전체가 나와야 돼요. 맞죠? 전체 중에서 몇 명이 좋아하는 거랑 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곱하기 3에서 300이 된 거니까 여기도 곱하기 3 하면 답은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른 것도 해볼까요? 지금 소정이네 학교 학생이 3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렌지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이겠어요? 자, 오렌지는 100명 중에 지금 퍼센트가 붙였을 때는 전체가 100이란 뜻이죠. 100 중에 30인데 소정이네 학교 학생은 300명 중에 몇 명이잖아요. 여기 곱하기 3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3 하면 오렌지를 좋아하는 학생은 90명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이 백분율 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백분율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100인 거죠. 기준이 100인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100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저축은 어떻게 구하나요? 저축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체가 지금 10만 원인데요. 전체분의 저축 2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백분율 나오겠죠. 그러면 0, 0, 0, 0, 0, 0, 0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은 20 되겠고요. 여기는요. 간식은요. 10만원 분의 하나, 둘, 셋, 넷. 10만원 분의 56,000원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0, 0, 0, 0, 0, 0, 0, 0, 0, 0이니까 56. 문구는요. 10만원 분의 15,000원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백분율은 5,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15. 기타는요, 10만원 분의
9,000원 곱하기 10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9. 자, 이거 다 더해보면은요, 우선은 100이 나와야 되겠죠. 100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76, 또 더하면 81, 91, 91에다가 9 더하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20, 56, 15, 9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원그래프 그려볼까요? 저축은 20, 간식은 56, 문구는 얼마였죠? 15, 기타는 9였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 넣을 때요. 자, 처음에 20이죠. 20이랑 56 더하면 76, 76이랑 15 더하면 91, 91에서 9 더하면 100. 더하기를 먼저 해놓으시면 편해요. 제목은 그대로 쓰시고요. 표에 있는 제목. 항목별 용돈 쓰시고요. 제일 처음에 20이죠. 그럼 20까지 갑니다. 여기가 25니까 5, 10, 15, 2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가 20이죠. 20까지 가시고요. 저축 쓰시고 몇 퍼센트? 20%. 자, 여기서 이제 간식이 56 가야 되는데 56까지 가려면 계산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때는 두 개 더하면 76이죠. 그럼 두 개 더해서 76까지 가면 되잖아요. 55, 60, 65, 70, 75에다가 76 여기네요. 여기까지 간식비 56%. 다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네, 여기 보면 91 되어 있죠. 그럼 91까지 한번 가볼까요? 91, 자, 80, 85, 90이니까 여기 91까지 가시면 여기가 문구, 여기는 15%, 그리고 나머지 기타 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지금 세제곱미터랑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왔어요. 자, 100cm는 1m죠. 그러면 세제곱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1 곱하기 1 곱하기 1m가 될 거예요. 이거는 센티미터고요. 맞죠?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0, 100, 100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될 거예요.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40세제곱미터는 40에다가 세제곱미터에서 세제곱센티미터로 갈 때는 0이 6개 더 붙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해되죠? 자, 세제곱센티미터에서 세제곱미터 갈 때는 0이 6개 앞으로 가야 돼. 없어져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8.5. 뒤에서부터 소수점 옮기면 돼. 여기 있다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죠? 자, 세제곱미터에서 세제곱센티미터 갈 때는 0이 6개 붙어야 되니까 뒤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사이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하나, 둘, 셋, 넷. 자, 세제곱센티미터에서 세제곱미터 갈 때는 0이 6개 앞으로 가죠. 없어져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네요. 그럼 이거는 없어지고 270 세제곱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래요. 자,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정육면체가 있는데 겉넓이니까 지금 밖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정육면체니까 6개죠. 그런데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6개 면의 넓이가 다 같아요. 하나가 얼마죠? 지금 한 변이 6, 6이니까 36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면 하나가 넓이가. 그런데 정육면체니까 6개 있겠죠. 그러면 답은 216제곱센티미터. 답은 216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24번 다음 직육면체의 부피가 30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자, 우선은 지금 보면 가로 길이를 몰라요. 그쵸? 부피는 뭔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가로는 모르겠고 세로는 6이고 높이가 5인데 부피가 300이래요. 6, 5, 30이거든요. 그럼 가로가 얼마가 돼야지 300이 되나요? 그렇죠. 1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로가 10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10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널비를 구하는 거죠. 건널비 어떻게 구하나요?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으니까 처음 거는 10 곱하기 5. 자, 이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하나, 둘. 여기 반대편에도 있죠. 그러면 6 곱하기 5가 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위에 아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6이 두 개 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0 곱하기 5는 50, 50 곱하기 2는 100, 6, 5, 30, 30에 2 곱하면 60, 10 곱하기 5 하면 60, 60에다가 2 곱하면 120,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28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답은 28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부피 쉽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 여기 전개도에서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높이만 찾으면 돼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세 개가 가로, 세로, 높이일 가능성이 있죠. 자, 이것을 선생님이 붙였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가 80, 여기가 70, 높이가 20. 이렇게 된 직육면체니까 부에 보시면 80 곱하기 70 곱하기 20을 하시면 돼요. 그럼 87, 56. 그러면 112에 0이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셋. 답은 11만 2천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